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에서 안전운행 요령 과목에 대해서 자주 출제된 기출 기반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운전과 관련되는 시각 특성입니다. 운전자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시각을 통해서 획득해요. 시각, 후각, 청각 그런 거 아닙니다. 시각. 그리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력은 떨어지고요. 시야의 범위도 좁아집니다. 그리고 전방 주시점은 멀어집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력은 떨어지고 시야 범위가 좁아지고 전방 주시점은 멀어집니다. 자,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시력 기준입니다. 붉은색, 녹색,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제1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그리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되고요.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그리고 각각 0.5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고요.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은 1종은 0.8, 0.5, 2종은 0.5, 0.6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정지 시력과 동체 시력입니다. 정지 시력은 아주 밝은 상태에서 3분의 1인치 크기의 글자를 20피트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시력을 말하고요. 정상 시력은 20분의 20으로 나타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동체 시력인데요. 동체 시력은 움직이는 물체, 사람 등의 물체를 보는 시력을 말해요. 물체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장시간 운전 피로 상태에서 동체 시력은 저하됩니다. 한마디로 빠르면은 동체 시력이 저하되고 나이 들수록 동체 시력이 나빠지고 장시간 운전하면 동체 시력이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다음. 자, 명수능과 암수능입니다. 명수능은 밝을 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밝은 곳으로 갈 때,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갈 때 사람의 눈이 적응해서 시력을 회복하는 것. 밝은 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밝은 곳을 갈 때 사람의 눈이 적응한다는 거. 그렇게 외우시면 어렵지 않겠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도로 주행 시 일시적인 눈부심으로 인해서 물체가 보이지 않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명수능에 걸리는 시간은 암수능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암수능은 그 반대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사람의 눈이 적응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갑자기 어두운 터널 안으로 주행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운전자의 시각 장애입니다. 시력 회복이 명수능에 비해서 느리죠. 자, 명수능은 암수능보다 적응하는 게 빠르다. 그리고 명수능이란 것은 밝은 곳으로 갈 때 시력을 회복하는 것. 암수능은 어두운 곳으로 갈 때 시력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시력이 느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자, 야간 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운전하기 가장 어려운 시간은 해질 무렵이죠. 한마디로 해질 때 오후 한 4시에서 6시 사이 퇴근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야간에는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으로 우측 갓길보다 중앙선이 있는 통행인 확인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쌍라이트 킬 수도 있고 전조등 때문에 중앙선이 더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야간에는. 자, 그리고 시야는 정지한 상태에서 눈의 초점을 고정시키고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시력은 180에서 200도예요. 그리고 속도와 시야는 연관성이 또 있죠. 속도가 높아질수록 주시점은 멀어지고 시야의 범위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주행 중인 운전자는 전방 한 곳에 주의를 집중하기보다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안전운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대응하는 운전을 해야 합니다. 과목 자체가 안전운행 요령이다 보니까 이런 안전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다음. 자, 자동차의 조향장치입니다. 주행 중 안전성이 좋고 핸들 조작이 용이하도록 앞바퀴 정렬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요. 자, 이 중에서 조향장치는 토우인이라는 용어가 있고 캠버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캐스터라는 게 있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조향장치 관련된 용어는 토인, 캠버, 캐스터. 토인부터 볼게요. 위에서 봤을 때 앞쪽이 뒤쪽보다 좁은 상태. 한마디로 안짱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다리를 보시면 안짱다리 하면은 엄지발가락이 가깝고 뒷굽이 더 멀죠. 안짱다리 같은 경우에. 그걸 토우인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볼 때 발을 봤을 때 앞쪽이 뒤쪽보다 좁은 상태. 그리고 토위는 바퀴를 원활하게 회전시켜서 핸들의 조작을 용이하게 하고요. 주행 중에 타이어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주행 저항하고 구동력의 반력으로 토 아웃되는 것을 방지해서 타이어의 마모를 방지해주죠. 그리고 캠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플러스 캠버는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위쪽이 아래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무릎이 벌어져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플러스 캠버. 그리고 마이너스 캠버는 반대겠죠. 위쪽이 아래보다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이 캠버는 앞바퀴가 하중을 받을 때 아래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요. 수직 방향 하중에 의해서 앞차축의 힘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캠버는. 한마디로 캠버는 플러스 캠버는 오다리라는 뜻이에요. 오다리. 마이너스 캠버는 그 반대. 요거는 앞차축의 힘을 방지하고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한다. 자, 그리고 캐스터는 옆에서 봤을 때 차축과 연결되는 킹핀의 중심선이 약간 뒤쪽으로 혹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고요.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비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캐스터는 뭐냐?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앞바퀴에 직진성을 부여하여 차의 롤링을 방지한다. 그리고 핸들의 복원성을 좋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스터는 직진성을 부여한다. 핸들 복원성을 좋게 한다. 자, 다음. 자, 그리고 주행 중 물리적인 현상 관련해서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또 수막 현상, 베이퍼록 현상, 모닝록 현상입니다. 이 세 가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수막 현상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 홈 사이에 물을 배수하는 기능이 감소돼서 노면으로부터 떠올라서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주행하는 현상을 말하죠. 이거에 대한 방지 방법으로는 저속 주행, 그리고 마모된 타이어 사용 금지, 그리고 공기압을 높게 한다. 이 수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트레드라고 해요. 트레드. 홈 있죠. 홈. 지그재그로 나와 있는 거. 그게 물을 배수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타이어의 과학이라고 하죠. 타이어가 마모돼 가지고 그 대각선처럼 막 홈이 파인 부분이 거의 다 닳아버렸다. 그러면은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냥. 비나 눈이 왔을 때 위험하겠죠. 네, 수막 현상은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방지 방법은 저속 주행한다. 그리고 마모된 타이어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기압을 높게 한다. 자, 베이퍼록 현상. 베이퍼록 현상은 유압식 브레이크의 휠 실린더나 브레이크 파이프 속에서 브레이크액이 기화해서 페달을 밟아도 스펀지를 밟는 것 같고 유압이 전달되지 않아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베이퍼록 현상은 한마디로 페달을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먹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지 방법으로는 길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보다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리막길, 계속적인 내리막길이다. 이때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초보자들이. 왜냐면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해서 유압이 전달되지 않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에서는 계속적인 페달을 밟기보다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라는 얘기를 자주 하죠. 자, 모닝록 현상은 우천시 또는 습도가 높은 날에 장기간 주차 후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아침에 자동차를 탔을 때 오랫동안 이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녹이 발생해 있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지 방법으로는 출발 전에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아주거나 천천히 주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아주면은 저절로 녹이 제거되겠죠. 자, 그래서 아침에 보통 발생한다고 해서 모닝록 현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천시 또는 습도가 높은 날에 장기간 주차 후에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발생하는 현상이죠. 다음, 자, 원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심력은 속도가 빠를수록 커지고요. 커브가 작아질수록 커지고 무거울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져요. 자,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원심력은 바깥으로 튀겨나가려는 힘이고 구심력은 안으로 들어오려는 힘이고요. 운동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F는 MA, MA는 결국에는 R분의 MV 제곱이다. V는 여기 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리고 질량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한마디로 반지름이 요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더 구심력 그리고 원심력이 세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여러분이 보실 때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커브가 작을수록 중량이 무거울수록 커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지 시간과 정지 거리. 이거는 구분하는 게 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금방 하실 거예요. 공주 시간은 뭐냐? 차가 정지할 상황임을 인식한 후에 브레이크 작동하기 직전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까지의 시간이에요. 공주라는 게. 그리고 공주 거리는 그 시간까지의 거리. 공주 시간, 공주 거리.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공주는 눈으로 보고 브레이크 밟을 때까지 판단할 때까지의 시간과 거리를 얘기한다. 그리고 제동은 실질적으로 작동한 시간, 브레이크가 작동한 시대부터 차가 멈출 때까지의 시간. 제동 거리는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한 때부터 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거리를 뜻합니다. 자, 정지 시간은 공주 시간 더하기 제동 시간. 시간이죠. 정지 시간은. 그리고 정지 거리는 공주 거리 더하기 제동 거리입니다.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정지 시간은 공주 시간 더하기 제동 시간. 정지 거리는 공주 거리 더하기 제동 거리. 판단하고서 바퀴가 멈출 때까지. 자, 다음. 자, 자동차의 점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자동차 점검할 때 원동기는 시동이 쉽고 잡음이 없는가, 배기가스의 색이 깨끗하고 유독가스 및 매연이 없는가, 엔진오일 양이 충분하고 오염되지 않으며 누출이 없는가, 연료 및 냉각수가 충분하고 새는 곳이 없는가. 그리고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는 클러치 페달에 유동이 없고 클러치 유격은 적당한가, 변속기 조작이 쉽고 변속기 오일 누출이 없는가, 추진축 연결 부위 헐거움이나 이음은 없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뭐 오답으로는 뭐 밥은 먹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엉뚱한 게 하나가 나와요. 자, 다음. 자, 고장 유형별 조치 방법입니다. 엔진오일 과다 소모. 자, 엔진오일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배기가스, 배출가스의 유관 확인, 그리고 에어클리너 오염도 확인이고요. 블로바이 가스 과다 배출 확인합니다. 대책으로는 엔진 피스톤링 교환, 실린더 교환이나 보링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엔진 온도 과열. 여러분이 계기판 보시면 엔진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냉각수 문제겠죠. 냉각수 및 엔진 오일 양 확인과 누출 여부 확인. 그리고 냉각팬 및 워터펌프의 작동 확인. 대책으로는 냉각수를 보충해 주거나 물을 보충해 주거나 냉각팬 퓨즈 및 배선 상태 확인. 그리고 팬벨트의 장력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팬벨트가 느슨하면은 냉각팬이랑 워터펌프가 작동을 잘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장력이 느슨해져서 자꾸 미끄러지다 보니까 팬벨트는 고무예요, 고무. V벨트이기 때문에 미끄러지면은 막 2바퀴 돌아야 되는데 1바퀴 돌거나 1.5바퀴 돌거나 그러다 보면은 설계치보다 냉각을 못 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과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 보충, 냉각팬 휴지 및 배선 상태, 그리고 팬벨트 장력 조정을 한다. 자, 와이퍼가 미작동한다. 그렇다면 모터가 도는지 점검을 해야겠죠. 대책으로는 모터 작동 시에는 블레이드암의 고정 너트를 조이거나 링크 기구 교환, 그리고 모터 미작동 시에는 퓨즈, 모터 스위치, 커넥터 점검 및 손상 부품 교환. 자, 다음. 자,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팬벨트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는 순간에 끼익 하는 소리가 나고요. 클러치는 클러치를 밟고 있을 때 달달달 떨리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떨리고 있다면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의 고장으로 정비 공장 가서 교환을 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차를 세우려고 할 때 바퀴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나는 거고요. 전기장치, 고무 같은 것이 타는 냄새가 날 때 바로 차를 세워야 합니다. 전기배선 등의 피복이 녹아서 합선에 의해서 전선이 타면서 이제 나는 냄새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은색 배출가스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제 농후한 혼합가스가 들어가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흰색 배출가스가 나온다. 그렇다면 엔진 안에서 엔진 오일이 연소되는 겁니다. 흰색은 엔진 오일 연소, 검은색은 불완전 연소. 그리고 전기장치는 합선에 의해서 전선이 타는 거. 그리고 브레이크는 끼익 소리가 나는 거. 클러치는 달달 떨리는 소리야. 그리고 팬벨트는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끼익 소리가 나는 거. 다음. 자, 그리고 정지 시거와 앞지르기 시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편하게 외우시려면 정지 시거는 정지시 거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앞지르기 시거라는 건 앞지르기 시의 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앞지르기 시거 이렇게 용어가 나와요. 정지 시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정지시 거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외우기 쉬워요. 정지시거는 뭐냐?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를 말하고요. 차로 중심선 위의 1m 높이에서 그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5cm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지르기 시거는
뭐 똑같아요. 용어 그대로입니다. 2차로 도로에서 저속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차로 중심선 위에 1m 높이에서 반대쪽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2m의 반대쪽 차를 인지하고 앞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를 도로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해요. 다음, 자, 사고의 심리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예측의 실수입니다. 예측의 실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고의 심리적인 요인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심리적인 거, 감정이 격양된 경우, 고민이나 걱정이 있는 경우, 급하거나 시간에 쫓기는 경우, 이 이외에도 마음적인 거는 사고의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어린이 교통안전입니다. 어릴수록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학교 시간, 퇴근 시간, 집이나 학교 근처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자, 교통사고 유형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기, 도로 횡단 중 부주의, 도로에서 위험한 놀이, 자전거를 타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나오다 자동차와 부딪힘. 요즘에는 킥보드도 많이 있죠. 킥보드나 오토바이. 어린이가 킥보드 타는데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들은 뭐 아직 킥보드 탈 나이는 아니니까. 어린이가 아니라 만약에 뭐 중고등학생 교통안전이다 그랬으면 킥보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다음. 자, 길 어깨입니다. 길 어깨. 용어가 길 어깨라고 하는 거는 뭐 길 건너편에 조금 뭐 갓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갓길. 도로 보호 및 비상시 대비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빈입니다. 포장된 노면이 더 안전하고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건조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할수록 안전합니다. 고장차가 본선 차도로부터 대피할 수 있고 사고 시 교통의 혼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길 어깨의 장점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고장차가 본선 차로부터 대피할 수 있고 뭐 교통 혼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측방 여유폭을 가짐으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에 기여, 유지관리 작업장이나 지하 매설물에 대한 장소로 제공, 절토부 등에서는 곡선 부위 시거가 증대되기 때문에 교통의 안전성이 높음, 유지가 잘 되어 있는 길 어깨는 도로 미관을 높임, 보도등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등의 통행 장소로 제공. 자, 다음. 자, 방어운전입니다. 자, 과목 자체가 안전운행 요령이에요. 자, 방어운전. 예측력은 앞으로 일어날 위험 및 운전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 상황의 변화 요소를 재빠르게 파악하는 능력. 판단력은 교통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이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운행하는 능력. 그리고 운전자는 앞차의 전방까지 시야를 멀리 두고 장애물이 나타나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즉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춰야 돼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방어운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교통신호가 바뀐다고 해서 무작정 출발하지 말 것. 그리고 뭐 차선을 바꿀 때는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신호를 보냄. 밤에 마주오는 차가 전조등 불빛을 줄이거나 아래로 비추지 않고 접근해 올 때는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시선을 약간 오른쪽으로 돌림. 그리고 밤에 산모퉁이 길을 통과할 때는 전조등을 쌍라이트를 켜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방어운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운전할 때 조심조심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운전 상황별 방어운전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속도를 줄여서 주행하고요. 노면의 상태가 나쁜 도로에서도 속도를 줄여야겠죠. 그리고 해질 무렵, 이럴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죠. 그럴 때도 속도를 줄여서 주행하고, 주행차로에 차의 일부분이 돌출된 상태로 주차하지 않고요. 주차는 삐뚤게 주차하면 안 되겠죠. 주차가 허용된 지역이나 안전한 지역에 주차한다.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고 이해하면 끝나요. 그냥. 자,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의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 이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전에 미리 감속해서 천천히 내려가고요. 엔진 브레이크 하라고 했죠.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계속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페이드 현상을 예방하여 운행 안전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음. 오르막길의 사각지대는 정상 부근이고요. 마주오는 차가 바로 앞에 다가올 때까지는 보이지 않으니까 서행해서 위험에 대비한다. 정차 시에는 풋브레이크와 핸드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한다. 오르막길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는 힘과 가속력이 좋은 저단 기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음, 자, 계절별 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봄에 어떻게 되고 여름에 어떻게 되고 가을에 어떻게 되고 겨울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계절별로 봄에는 충곤증에 의한 졸음운전이 많이 생겨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겨울에 노면의 결빙을 막기 위해 뿌려진 염화칼슘이 자동차에 부착되어 차체의 부식을 촉진하니까 겨울을 보낸 다음에는 하부까지 세차를 해야 돼요. 자, 여름에는 출발 전에 창문을 열어서 실내의 더운 공기를 환기시키고 에어컨을 최대로 켜서 실내 더운 공기가 빠져나간 다음에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와이퍼 작동 상태를 점검을 하고요. 녹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을 합니다. 트레드 홈 깊이를 잘 봐야 돼요. 최저 1.6mm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적정 공기압을 유지한다. 폭우 등으로 물에 잠긴 차량의 경우에는 배선에서 합선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시동을 걸거나 전기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 자, 그리고 가을에는 심한 일교차로 안개 발생 가능성이 커서 차들과 추돌하기 쉬우므로 감속 운행을 합니다. 추수 시기를 맞아 경운기 등 농기계의 빈번한 사용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 농기계들, 가을에는 농기계, 그리고 겨울에는 빙판길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요. 터널 근처는 노면의 동결이 예상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눈 쌓인 커브길 주행 시에는 기어 변속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안전운행. 도로상이나 주택가, 상가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급물질을 입출하시키지 말 것. 그리고 탱크류는 흡연이나 화기를 사용하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다 아는 것들이에요. 교통량이 적고 부근에 화기가 없는 안전하고 집안이 평탄한 장소를 선택해서 주차할 것. 그리고 주차할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고인모그를 고정할 것. 여러분이 화물 운송 종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인모그는 갖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차량 운전자는 이탈한 경우에는 차량이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 스위치나 전기장치들을 차단해서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다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전용기나 아까 얘기했던 탱크로리 같은 차량이나 다 똑같습니다. 안전한 장소,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고인목도 해야 되고 화기등이 없는 장소, 그리고 차량이 쉽게 보이는 장소에 있어야 되고요. 자, 다음, 자, 그리고 고속도로 안전운행 방법입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전방 주시할 것, 2시간 운전하면 15분 휴식, 전좌석 안전띠 착용, 주변 교통 흐름에 따라 적정 속도 유지, 비상시에는 비상등 켤 것, 주행차로로 주행하고 차간거리 확보, 100m 이상 간격 유지한다.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3초 간격 유지예요. 후부 반사판 부착. 차량 총 중량이 7.5톤 이상 하고 특수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후부 반사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은 안전하게 천천히 진입 후에 가속은 빠르게 해야 합니다. 다음, 자, 여기부터는 약간 덜 중요해요.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의 주유장치, 제동장치 관련된 문제예요. 주차 브레이크, 풋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ABS 요거에 대해서 구분을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차를 주차 또는 정차시킬 때 사용하는 제동장치고요. 풋 브레이크는 주행 중에 발로 조작하는 제동장치. 휠 실린더의 피스톤에 의해 브레이크 라이닝을 밀어주는 타이어와 함께 회전하는 드럼을 잡아서 멈추게 한다. 드럼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풋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럼은 풋 브레이크.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는 엔진을 이용한 브레이크죠. 저단 기어로 바꾸면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회전 저항으로 제동을 하는 거예요. ABS는 빙판이나 빗길 등 미끄러운路面상에서 제동 시에 바퀴 회전을 계속 멈추게 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동안에도 핸들의 조종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동 장치입니다. ABS가 뭐냐면은 브레이크가 작동됐다 말았다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확 밟는 게 아니라 멈췄다 돌았다 따다다다다다 브레이크를 덜덜덜 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미끄러운 지역에서 바퀴가 갑자기 멈추면은 차가 휙 돌아버려요. 핸들로 조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휙 돌아버리니까. 그래서 브레이크가 들었다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동을 할 수 있겠죠. 다만 곡률 반경은 커진다. 이거는 유의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ABS는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동안에도 핸들이 조종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동장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자, 자동차의 주요 장치 중 현가장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 장치예요. 승차감 좋게 해주는 거. 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 비틀림 막대 스프링, 공기 스프링, 충격 흡수, 쇼업 쇼버. 이 정도가 현가장치라는 거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행장치는 휠과 타이어가 있어요. 휠은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구동력과 제동력을 지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이어는 휠의 림에 끼워져서 일체로 회전하고요. 자동차가 달리거나 멈추는 것을 원활히 하고 중량을 떠받쳐주고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흡수해서 승차감을 좋게 해줘요. 그리고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자, 중앙 분리대의 종류입니다.
중앙 분리대는 방호 울타리형이 있고 연석형이 있고 광폭 중앙 분리대형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아시면 됩니다. 방호 울타리형은 중앙 분리대 내에 충분한 설치폭의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차량의 대향 차로의 이탈을 방지하는 곳에 비중을 두고 설치하는 형이고요. 연석형은 좌회전 차로의 제공이나 향후 차로 확장에 쓰일 공간 확보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연석의 중앙에 잔디나 수목을 심어서 녹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에 기여를 하고 차량과 충돌 시에 차량을 본래의 주행 방향으로 복원해주는 기능이 미약합니다. 광폭 중앙 분리대는 도로 선형의 양방향 차로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로 대향 차량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너비를 제공합니다. 방호 울타리형, 연석형, 광폭 중앙 분리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자, 중앙 분리대의 기능, 상하 차도의 교통 분리하는 기능이에요. 평면 교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폭이 충분할 때 좌회전 차로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광폭 분리대의 경우에는 사고 및 고장 차량이 정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합니다. 보행자에 대한 안전섬이 됨으로써 횡단 시에 안전하고요. 필요에 따라 유턴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 분리대와 교통사고 관련돼서 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분리대를 넘어가는 횡단 사고가 적고 전체 사고에 대한 정면 충돌 사고의 비율도 낮아집니다. 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횡단 사고가 적어지고 정면 충돌 사고의 비율도 낮아진다. 그리고 중앙 분리대로 설치된 방호 울타리는 정면 충돌 사고를 차량 단독 사고로 변환시킴으로써 위험성이 덜해진다는 거. 중앙 분리대의 장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안전운행 요령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요것만 아시면 여러분이 평균 이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운전면허증이란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합격을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